신인간혁명 제12권 이케다 다이사쿠의 향. 신이치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하거나 슬퍼도 또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토벤은 고뇌를 뚫고 나아가라, 환희를 향해서라고 했는데 고뇌를 뚫고 나아가면 승리와 환희의 푸른 하늘이 펼쳐집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고뇌도 역시 즐거운 일 아닙니까? 예! 거북함이 없는 상쾌한 목소리였다. 신이치의 집을 뒤로한 아카이시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기필코 해내겠다는 기운이 가슴속에서 밀려왔다. 어느 사이엔지 아카이시는 자신도 모르게 달을 바라보면서 학회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이날 신이치와의 만남이 아카이시에겐 커다란 전기가 되었다. 그 뒤 아카이시 유키오는 남자부의 중핵으로 성장해 마침내 장년부 간부로서 나가노를 담당하게 된다. 그 임명식에서 신이치는 자네도 또한 학회를 바치는 대장부로 크게 성장하라. 광포를 위해 산화하라. 라는 왁하 정형시를 읊은 뒤 책에 써서 증정했다. 지금 아카이시는 나가노 총합본부장으로서 동지들과 함께 산자수명한 이 신슈의 산하를 비좁다 싶을 만큼 열심히 뛰어다녔다. 가이코엔 공원에는 시마자키 도손의 작품과 유품, 자료 등을 전시한 도손 기념관을 비롯해 동물원도 갖춰져 있었다. 신이치와 함께 공원을 거닐면서 아카이시 일행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신이치를 나가노에 맞이했다는 것이 꿈만 같았기 때문이다. 특히 마스시로의 동지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 가슴에서 뜨거운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들도 마스시로의 지진 때문에 계속 노심초사하며 멤버들을 격려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것이다. 그때 그들을 안내하던 공원 직원이 말했다. 오늘은 웬일인지 새가 자주 우는군요. 그의 말처럼 주위에 나무 위에서 명랑하게 때로는 요란하게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계속 더 걸어가자. 공작새 우리가 보였다. 시니치가 가까이 다가가자 공작새 무리 가운데 두 마리가 큰 날개를 활짝 펼쳤다. 형형색색의 깃털이 무척 아름다웠다. 아카이시 일행은 이런 새들의 동작 하나까지도 신이치를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일행은 가이코엔 공원 견학을 마치고 차편으로 고모로 회관으로 갔다. 그리고는 대표 멤버들과 근행한 뒤에 마스시로로 향했다. 신이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나 생애 발심의 씨앗을 심고 싶었다.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나는 오늘 몇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 신이치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지금 무엇을 하는가? 오늘 무엇을 했는가? 광선유포는 한정된 시간과 싸우는 투쟁이라 해도 좋다. 신이치 일행은 오후 3시 반에 마스시로 회관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회관 실내는 물론 마루까지 가득 차 있었다. 신이치는 현관으로 향하지 않고 텐마루의 구두를 벗어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멤버들의 연대 속으로 뛰어들어 힘껏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왔습니다. 신이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참석자들이 밝은 얼굴로 신이치를 바라보며 환성과 함께 박수를 쳤다. 곧바로 기쁨에 찬 근행이 시작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땅이 흔들흔들 하더니 쿵 하고 땅이 치솟는 듯한 큰 충격과 함께 지진이 일어났다. 잠깐 동안 긴장감이 흘렀지만 참석자들은 모두 힘껏 낭낭하게 계속 기원했다. 근행이 끝나자 신이치는 맨 앞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회장에 취임한 이래 이 나라에 지진이 없기를 그리고 계속해서 풍년이 들기를 끊임없이 기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강한 일념과 기원으로 그 어떠한 재해라도 극복합시다. 동행한 기요하라 가스와 이즈미다 히로시 등의 인사가 끝나자 마지막으로 신이치의 지도 순서가 되었다. 오늘은 대단히 활기찬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입정 안국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법을 근저로 해 재해나 전쟁이 없는 안온한 사회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법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대성인께서는 입정 안국론에서 실승의 일선,
다시 말해서 법화경에 귀의해야 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법화경은 대우주를 일관하는 생명의 근본 법칙을 설한 가르침이며 또 생명 존엄의 사상이고 자비의 천리입니다. 그리고 대성인께서는 이 정법을 삶의 근본으로 삼아 자신의 일념과 생명을 변혁하면 그 어떤 환경도 바꿀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체인 자신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본래 불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정불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인간의 기심에 다 들어 있으며 인간의 일념은 대우주의 편만에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심으로 필사적인 행동으로 그 어떤 사태도 반드시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의 법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약해져 의욕을 잃으면 패배입니다. 아무쪼록 용기를 갖고 행동하십시오. 용기는 힘입니다. 용기는 지혜입니다.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천하 만민 재승일불승으로 되어 몇 번만이 유독 번창할 때 만민 일동으로 남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하면 부는 바람이 가지를 흔들지 않고 비는 흙덩이를 부수지 않으며 어서 502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인이 생명의 근본법인 정법을 믿고 제목을 불러가면 태풍이나 호우 등 모든 재난을 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불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표는 광선유포입니다. 널리 사람들이 정법을 신수하여 생명 존엄 사상과 자비의 천리가 사회의 근저에 확고히 세워지면 인간과 모든 목숨이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진이라는 문제도 미리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또 방제 대책 등에 철저히 힘을 쏟아 이윽고 안전한 사회 건설도 가능해질 것은 확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본연의 자세 또한 지극히 중요합니다. 여하튼 사람들의 고뇌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불법자의 사명입니다. 마스시로는 태평양 전쟁 때 본토 결전에 대비해 대본령으로 삼으려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 주민들이 군발 지진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신심의 눈으로 보면 바로 여러분이 마스시로의 숙명을 타파해 법화경 수량품에 설해진 아차토 아논, 내가 사는 이 땅의 아논으로 만들기 위해 부처의 사자로서 이 땅에 모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스시로가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큰 무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열렬한 분투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괴롭고 매우 어려울 때가 바로 크게 성장할 수 있고 큰 복원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일어서면 자신을 영원히 장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겁을 먹고 좌절하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투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모두가 마스시로를 따르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모범적인 조직을 만들어 광선유포의 제2라운드를 장식해 주십시오. 맹세가 담긴 큰 박수가 다시 메아리 쳤다. 계속해서 신이치는 인생을 강하고 올바르고 굳세게 살아가며 행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언급했다. 그것은 생애, 본尊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회라는 진실한 화합승 속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개인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해도 결국에는 약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심을 절차 탁마하는 좋은 동지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학회라는 대성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조직 속에서 신심에 면류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활동이 매우 어렵다든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푸념을 늘어놓고 트집을 잡거나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마스시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말에 참석자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다. 사실 무심코 뱉은 그 푸념과 불평이 신심에 매진해 온 공덕과 복덕을 지우게 됩니다. 또 그것은 환희를 빼앗아 버리고 마음을 삭막하게 만들어 자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 반대로 고맙다는 감사의 마음은 환희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환희는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환희가 있는 곳에 힘은 배가하고 기세가 더해집니다. 환희로 가득한 전진 속에 비로소 인생과 광포의 승리가 있습니다. 즉, 같은 본전 있게 창제하고 똑같이 학회 활동에 힘쓴다 해도 푸념과 불평의 일념인지 감사의 일념인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맙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제부터 더욱더 복운을 쌓기 위해서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신심에 면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힘찬 대답과 함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끝으로 신이치는 나가노에 계신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는 말로 지도를 마쳤다. 가슴에 상쾌한 바람이 용기를 불러 일으켰다. 마스시로 회관을 나선 신이치는 현지 멤버의 안내로 가와나카 섬에 있는 옛 전쟁터로 향했다. 가와나카 섬은 젠코지 다이라 지명의 지쿠마강과 사이가와 강 사이에 낀 사이가와 선상지 일대를 말한다. 이곳은 옛날 가이 지방의 다케다군과 에치고 지방의 우에스기군이 교전했던 주요 전쟁터로 유명하다. 현지 남자부 멤버가 가와나카 섬의 지형과 군세 배치를 그린 모조지를 펼쳐들고 당시의 교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가와나카 섬에서 벌어진 주요 교전은 5차례였다고 한다. 그 중에 네 번째 싸움인 1561년 9월에 벌어진 교전에서는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겐신이 직접 칼을 들고 싸웠다고 한다. 가와나카 섬에 있는 하치만 바라에는 신겐과 겐신이 대결을 벌이던 상황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었다. 신이치는 그 동상을 바라보며 아주 용맹스러운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장수와 장수의 기백 넘치는 대결은 양쪽 병사들의 사기를 얼마나 고무시켰을까. 성운에는 싸움에는 대장군을 혼으로 하며 대장군이 겁먹으면 병졸은 겁쟁이가 되느니라 어서 1219쪽라는 말씀이 있다. 승패는 지도자의 일념과 용기 여하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신이치는 언젠가 가와나카 섬에서 벌어진 교전을 읊은 안개 낀 가와나카 섬 노무라 도시오 작사이라는 노래를 도다 조세이 앞에서 불렀던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히 떠올랐다. 때는 1957년 8월이었다. 그때는 유바리 탄광의 노동조합이 창가학회 멤버를 배척하고자 획책한 유바리 탄로 사건이 일단은 수습되었지만 아직 그 해결의 끝이 개운치 않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유바리의 새 사원이 완성되었고 이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신이치가 이 안개 낀 가와나카 섬을 도다 앞에서 불렀던 것이다. 인 많은 소리 없고 풀도 엎드린다. 가와나카 섬에 안개 자욱하고 도다는 신이치에게 몇 번이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그리고는 몸을 떨며 이렇게 외쳤다. 탄광 노조는 비겁하다. 도다가 없는 것을 기회로 나의 소중한 제자들을 괴롭힌다. 내가 오면 그들은 숨어서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어떠한 생트집이라도 도다에게 부리면 좋을 것을. 나는 절대로 도망치거나 숨지 않는다. 회원은 나의 소중한 목숨이다. 악은 단연코 용서하지 않겠다. 목숨이 있는 한 선두에 서서 언제까지라도 투쟁하겠다는 것이 민중을 철저히 지키려는 도다의 결이었다. 그해 1957년 8월은 도다 조세이가 타계하기 7개월 반쯤 전이었다. 이미 도다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다. 그러나 탄광 노조 관계자를 만나 모든 결말을 짓고 유바리의 회원을 지키고자 거기까지 달려온 것이다. 도다는 참으로 용맹하고 과감한 불석신명의 대장군이었다. 그 투장, 싸움에서의 대장이 두려웠는지 당초 학회와 대결하자고 주장했던 탄광 노조 간부들은 도다가 유바리에 왔다는 말을 듣고도 일절 나타나지 않았다. 안개 낀 가와나카 섬의 3절에는 이진 삼진 거듭된 기습전, 원통하구나, 놓쳐버린 적장이라는 가사가 있다. 이 가사는 다케다 신겐을 물리치는데 실패한 우에스기 겐신의 원통함을 읊은 부분이다. 당시 도다의 심정 또한 같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다는 불을 토하는 듯한 절규의 화살을 던졌던 것이다. 그 소리는 지금도 신이치의 귓전을 울리고 있었다. 도다는 철저히 악을 쳐 부수려는 감투와 집념 속에만이 정의와 인도의 승리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다. 마스시로를 방문한 그날 저녁,
야마모토 신이치는 숙소인 여관에서 군발 지진이 그치도록 정성을 다해 창제했다. 벽에 심한 균열이 생긴 집에서 불안에 떨며 지내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몹시 아팠다. 그래서 기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그 무렵 마스시로의 지진 활동은 고비를 넘겼다고들 했지만 주변 지구의 지진 활동은 변함이 없었고 그 상태에서 지진이 그친다는 보장 또한 없었다. 사람들은 계속 불안해하는 가운데서도 지진 활동은 점점 약해져 갔다. 그 다음 달 7월 7일에는 지진 발생 1년 10개월 만에 유감 지진 제로를 기록했다. 그 뒤로도 지진 횟수는 차츰 감소하여 마침내 종식되기에 이르렀다. 군발 지진을 극복하고자 도전하는 속에서 마스시로 동지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 고장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민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멤버들의 헌신적인 행동은 그 지역에 신뢰의 버팀목을 굳건히 세웠으며 지역 광포도 가속화되었다. 다음 날인 6월 24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마스모토 시에서 실시한 나가노 총합본부의 기념 촬영회에 참석했다. 신이치가 마스모토시를 방문한 것은 7년 만이었다. 회장에 취임하던 해 11월에 마스모토 지부 결성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었다. 7년 전 신이치는 방문 다음 날 나가노시에서 개최된 나가노 지부 결성 대회에도 참석했다. 이 두 지부의 결성 대회는 신이치와 나가노 현 동지들이 광선유포라는 장정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로부터 7년 광포의 제2라운드 개막에 즈음하여 또다시 야마모토 회장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는 생각에 나가노 동지들은 뛸 듯이 기뻐했다. 더구나 이번에는 함께 기념 촬영을 하여 출발의 맹세를 영원히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회업 장소인 강당에 모인 반장과 반담 4천 명의 얼굴은 기쁨과 긍지로 빛나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노리쿠라와 호타카 등 일본의 부갈푸스라고 일컫는 산들이 쭉 이어진 채 활짝 깬 하늘에 우뚝 솟아 있었다. 기념 촬영은 오후 2시가 지나서부터 1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신해치는 촬영대에 나란히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계속해서 말을 건넸다. 건강에 주의하세요. 끝까지 분발하려면 특히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후회 없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회한, 뉘우치고 한탄함은 불행입니다. 자, 지금이 광포의 가장 중요한 고비입니다. 여러분의 집념과 투쟁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혼의 격려를 가슴에 안은 나가노 동지애들은 불타오를 듯한 새 출발의 결의를 야마모토 회장과 함께 사진에 담았다. 그리고 그 사진이 완성되기를 일일 여삼추의 심정으로 기다렸다. 아, 이런! 세이교 신문사의 사진부 부장인 야구르마 다케시가 본사의 암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마스모토시에서 기념 촬영한 필름을 현상액에 담그기 위해 손가락에 닿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그 이유는 현상액 온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현상액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틀어놓은 온수를 잠그지 않았던 것이다. 당황한 그는 화급히 현상액 속의 필름을 꺼냈다. 현상액의 적정 온도는 섭씨 20도이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필름의 유제막이 팽창하여 말랑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등 현상 실패의 원인이 된다. 야마모토 신이치와 각재 멤버들이 기념 촬영한 대부분의 필름은 도쿄의 세이쿄 신문 본사로 보내져 현상을 했다. 야구로마는 2년 전부터 시작된 각지 회원들과 신이치의 기념 촬영 사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맡아왔다. 어떤 때는 한 장소에서 50회에 걸쳐 무려 2만 4천 명과 기념 촬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여태껏 단 한 번도 그런 실수는 없었다. 야구로마는 언제나 자신에게 타일렀다. 이 한 장 한 장의 사진은 동지들에게는 생애의 추억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실수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사진 작업에 몰두했는데 일에 익숙해지면서 어느 사이엔가 자신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들고 말았다. 타성은 방심을 낳는다. 약으로만은 현상에게 필름을 넣기 전에 온도를 확인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게을리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순간의 방심이 초래한 실수였다. 인생이나 광포도 자신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타성, 방심과 싸우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잠재하는 것이다.
야구로마는 부랴부랴 현상이기 든 수반 주위에 흐르는 온수를 잠그고 냉수를 틀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끝으로 현상의 온도를 확인한 후에 마음속으로 창제하면서 신중하게 현상 작업을 했다. 암실용 녹색 램프에 비춰진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또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현상이 끝나자 필름을 검사해 보았다. 처음에 고온 현상에게 담근 부분은 역시 변질되어 있었다. 인화질을 말리자 유제막에 주름이 생겨서인지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 순간 약으로만은 온몸이 바짝바짝 타는 것 같았다. 그냥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다. 그러나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암시를 넣었다. 그리고는 창백한 얼굴로 사진부 부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도 할 말을 잃었다. 사진부 부원들은 야마모토 회장이 바쁜 일정에도 짬을 내어 가장 일선에서 활약하는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념 촬영 시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 각자의 동지들도 기념 촬영을 최대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1등을 힘껏 조정하여 모인 것이다. 그런 만큼 사진부 부원들은 실수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사진을 원상복구시킬 지혜를 짜내어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들은 적당한 방법을 찾아냈다. 신문 한 면 크기의 인화지를 만들어 흐릿해진 부분을 가는 붓으로 그려 넣어 수정하고 그것을 복사하여 필름으로 다시 만드는 방법이었다. 야구르마는 총국장인 아오타 스스모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고 선우책을 상담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아오타의 얼굴에도 식은땀이 흘렀다. 협의 결과 그들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래서 수정 기술이 뛰어난 인쇄 회사의 담당자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정도라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 말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수정을 의뢰했다. 작업이 끝난 것은 그로부터 1개월 후였다. 그러나 수정한 얼굴의 부자연스러움이 역시 눈에 띄었다. 눈과 눈썹이 툭 튀어나온 듯이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얼굴이 전혀 달라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야구르마는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통감했다.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말 그대로 후회 막급이었다.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 야구르마는 완성된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야마모토 신이치를 찾아갔다. 그때 신이치는 총본산에서 실시되는 학예 강습회에 참석 중이었다. 야구르마는 대객전 앞에 설치된 텐트 안에 있는 신이치에게 사진을 가져갔다. 불벼락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사진을 내밀었다. 나가노 총합본부에서 촬영한 기념 사진입니다. 신이치는 그 사진을 찬찬히 살폈다. 다음 순간 그의 눈이 빛났다. 그리고 입에서 거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사진이 왜 이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야구르마는 머리를 조아리고 현상할 때 저지른 실수를 사실대로 보고했다. 신이치는 야구르마 다케시를 비롯하여 각지의 기념 촬영을 담당해온 세이쿄 신문사 사진부 부원들이 지금까지 눈물겨운 분투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번 일은 안타깝기만 했다. 한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된 실수였다. 그러나 그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현실이라고 하는 삶이라는 엄함이 있다. 천일의 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격언이 있다. 이 말은 천일에 걸쳐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서 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쳤더라도 사소한 실수로 허무하게 몸을 망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아무리 이를 악물고 전력을 다해 왔어도 대수롭지 않은 방심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무슨 일이든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고 나날이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며 계속 도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 신이치는 야구르마에게 엄한 어조로 말했다.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본질은 만심입니다. 수많은 회원들은 이 사진을 일생의 보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으니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든 하찮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타성에 물들면 그 일 자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으니 괜찮다고 하찮게 보며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결국 거기에는 만심이 잠복해 있습니다.
그 만심이 자신을 망치고 학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자가 있으면 방해가 될 뿐이며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야구로마 또한 시니치에게는 소중하고 사랑스런 제자였다. 실패를 거듭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시니치의 말은 평소보다 더욱 엄했다. 야구로마는 자신이 칠칠하지 못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복받쳐 올랐다. 이 지도는 그의 폐부를 찔렀을 뿐 아니라 기념 촬영을 담당한 사진부 부원들의 마음을 준엄하게 깨우쳤던 것이다. 며칠 후 야구로마 다케시는 야마모토 시니치가 시기를 보아 다시 나가노에 가서 기념 촬영을 하자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내심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 긴장했다. 시니치는 마스시로를 방문한 지 4개월 만인 10월에 재차 나가노 현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시오지리 시와 나가노 8일에서 이틀간에 걸쳐 기념 촬영이 예정되었다. 그 당시에 시니치는 10월 12일에 거행될 정본당 건립일 발원식을 앞두고 임원회의와 발사 원문, 원고 작성 등으로 몸을 깎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멤버들을 생각해 기념 촬영을 단행했던 것이다. 7일 오전 스와회관에 들른 신이치는 누적된 피로로 동행 간부의 부축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신이치는 회관에서 동행한 멤버들과 함께 근행하며 대생명력을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원했다. 이 동행 멤버들 가운데 야구로마의 모습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2번이나 기념 촬영을 하게 된 것이 미안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촬영의 장소인 시오지리 시립체육관에 도착해 보니 멤버들은 야마모토 회장을 또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넘쳐 있었다.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신이치는 참으로 위풍당당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찍은 사진이 잘못되어 다시 모이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는 카메라 파인더를 들여다보고 있는 야구르마를 손으로 가리켰다. 저 사람이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잘못되면 해고시키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 말에 모두들 왁자하게 웃었다. 그것은 재회의 기쁨에 넘친 따뜻한 웃음이었다. 신이치의 그 말을 듣고 야구르마는 어깨를 짓누르던 중압감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파인더에는 눈부시게 환한 불자들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야구르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때문에 영상이 흐리게 보였다. 야구르마는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다. 이윽고 촬영 멤버를 교체하는 틈을 타서 신이치는 기념 촬영 장소인 체육관 연문을 통해 살며시 밖으로 나갔다. 가슴이 답답해서 바깥 공기를 쐬며 쉬고 싶었던 것이다. 신이치가 밖으로 나가자 주의 깊게 그의 행동을 지켜보던 세이쿄 신문사 카메라맨이 즉시 뒤따라 나섰다. 지금까지 신이치의 주변에는 언제나 드라마가 있었다. 그래서 세이쿄 신문사의 카메라맨이나 기자들은 신이치의 행동에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다. 카메라맨이 뒤따라가 보니 신이치는 홀로 콘크리트 계단에 앉아 있었다. 피로에 지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적된 피로가 신이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인기척을 느낀 신이치가 카메라맨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들키고 말았군. 내가 이렇게 피곤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신이치는 하늘을 향해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자, 가자! 라고 외치며 씩씩한 모습으로 촬영 장소로 들어갔다. 신이치가 모습을 드러내자 촬영대에 늘어서 있던 멤버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하루 푹 쉬십시오. 언제 그랬냐는 듯 신이치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여러분의 감투와 대승리의 모습은 전부 보고를 받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선유포는 영원한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어제 실패했으면 오늘 승리하면 됩니다. 오늘 실패하면 내일은 반드시 승리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기고 오늘도 이겼으면 앞으로 계속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투쟁하는 가운데 부처의 생명이 맥동합니다. 거기에 대환희가 있고 무너지지 않는 행복의 대도가 열립니다. 자, 오늘부터 또 투쟁합시다. 새로운 희망의 전진을 개시합시다. 사자오를 연상케 하는 제도였다.
시니치의 지도 여행은 자기 자신과의 장절한 투쟁이기도 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언제나 바라고 있었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고생하며 묵묵히 분투하는 동지들을 풀뿌리를 헤치듯이 찾아내어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다. 그래서 큰 도시는 물론이고 작은 마을까지도 방문하고 싶었다. 그러나 꽉 짜인 일정을 소화하며 많은 회원들을 만나 격려해야만 했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도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중소도시도 자주 찾았다. 6월 23일에 나가노현의 고모로와 마스시로 방문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9일 전에는 시가현의 히코네를 방문했다. 신이치는 7월에는 규슈, 주부, 도호쿠를 순회하고 7월 24일부터는 학회 전통인 학예 강습회에 참석했다. 8월 11일에 강습회가 끝나자 12일부터는 효고, 후쿠이, 도야마를 방문했고 종전 기념일인 15일에는 기후의 다카야마 회관을 방문하기 위해 다카야마시를 찾았다. 다카야마는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답고 조용한 소도시였다. 시니치가 다카야마 방문을 결심한 것은 작년 2월이었다. 기후회관에서 기념 촬영을 했을 때 다카야마에서 참가한 어느 부인이 말했다. 선생님, 꼭 다카야마를 방문해 주십시오. 그 부인의 목소리에는 가슴 속에 생각을 응결시킨 것처럼 필사적인 울림이 있었다. 그래서 신이치는 주저없이 승낙했다. 알았습니다.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는 동행 간부에게 다카야마 지역 사람들의 생활 등에 관해 질문했다. 다카야마가 있는 히다 지방은 경치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교통편은 좋지 않습니다. 주로 목공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고군분투하는 멤버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신이치는 즉석에서 결단을 내렸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더욱 활동하기 쉽도록 다카야마에 회관을 세웁시다. 히다 동지들이 숙명전환의 모범이 되어 전국에 행복의 바람을 보냈으면 합니다. 지도자가 사람들의 소리에 즉각 반응을 보이면 따르는 사람들은 기쁨과 희망을 느끼며 전진할 수 있다. 신이치는 다카야마를 방문할 시간을 좀처럼 잡지 못했지만 동지들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제목을 보냈다. 한편 다카야마에서는 회관의 설립 준비를 시작하였다. 기존의 2층 민가를 구입하여 개축 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10월 히다 지방의 중심 도시로 번영해 온 다카야마시의 히다 광포의 아성인 다카야마 회관이 탄생했다. 이날 신이치는 다카야마 역에서 청년보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회관으로 향했다. 옅은 구름 사이로 노리쿠랑 호타카 등 일본의 북알프스라는 일컫는 수봉들이 우뚝 솟아 있었다. 다카야마시와 요시키, 오노, 마시타의 세 개군을 안고 있는 히다 지방은 산간 지역으로 겨울이면 깊은 눈에 덮여 예전에는 육지의 고도라고도 불렀다. 그곳 사람들은 기질이 순박하고 순수해 묵묵히 일했지만 예로부터 궁핍한 생활을 강요당한 지역이라고 한다. 이 히다에는 민중의 쓰라림과 투쟁, 그리고 승리와 영광의 역사가 있다. 에도 시대의 원농년, 일본의 고대 연호 동안 산림과 광산 자원이 풍부했던 히다는 막부 직할 영지인 천황 직할의 땅이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궁핍한 삶 속에서도 천영민이라는 긍지를 갖고 살아왔다. 그런데 1771년부터 1789년에 걸쳐 메이와 아네이 덴메이 동안에 악정을 규탄하는 소동이 3회에 걸쳐 일어났다. 그 악정의 원흉인 지방관이 오하라 히코시로와 가메고로 부자였으므로 이 세 차례의 소동을 총칭해서 오하라 소동이라고 한다. 오하라 히코시로가 히다의 지방 행정관으로 부임한 것은 1766년이었다. 오하라는 쌀 대신에 돈으로 납부하던 연공, 해마다 바치는 세금의 납기를 전임 행정관보다 2개월이나 빨리 걷어들였다. 그리고 막부는 무분별한 산림 벌목을 방지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벌채를 5년간 중지할 것을 통달했다. 그것은 벌채 수당으로 쌀을 지급받아 생활하던 산촌 사람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더욱이 납부하던 연공도 주의 여러 지방의 쌀 시세에 따라 계산되는 변동제였으나 지방 행정관인 오하라는 풍작과 흉작에 따른
쌀 가격의 변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해버렸다. 게다가 오하라 히코시로는 연공 납부금을 정액제로 개정하기 위해 막부에 대한 운동 자금으로 농민들에게 3천 냥을 요구했다. 또한 새로운 부역, 강제 노동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오하라의 일방적인 결정에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1771년 12월 농민들이 대책을 협의하는 집회를 열었을 때 급기야 일부 농민이 폭도로 변해서 지방 행정관과 결탁한 상가를 때려 부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 뒤이어 히다 지방에 있는 46개 마을의 촌장과 농민 대표 90여 명은 연공 납부금의 정액제와 새로운 부역을 거부하겠다고 합의한 연판장을 작성했다. 이 연판장은 종이 우산, 연판장이라 해서 종이 우산을 펴놓은 듯 원형으로 서명, 날이 난 것이었다. 이것은 누가 먼저 서명했는지 알지 못하게 한 것으로 특정 주모자를 방지함과 동시에 모두 평등한 입장에서 단결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참으로 농민들의 지혜라 할 수 있다. 소동에 이어 지방관리소에 탄원을 하자 조바심이 난 지방행정관은 기를 쓰고 탄압했다. 소동에 참가한 사람들을 속속 체포해 처참하게 고문했다. 드디어 1774년 이 소동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농민 한 명이 사형되고 3명이 외딴섬으로 유배되었으며 40명 이상이 과실배상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아직 이 처벌이 결정되기 전인 1773년 막부 명령에 의해 검지를 실시키로 했다. 검지는 연공 징수를 위해 실시하는 토지 측량 조사를 말한다. 히다 지방은 80년 전인 겐노쿠 시대의 검지에서 4만 4천 석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재검지를 실시한 것은 쌀 수확량을 늘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였다. 처음에 지방 행정관은 분명히 새로 개간한 전답에 한하여 검지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실제로 측량이 시작되면서 기존 전답도 모두 엄격한 검지를 받게 되었다. 면세를 받아도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가난한 생활이다. 그럼에도 인정사정 없는 검지로 연공이 늘게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 마을촌장과 농민 대표들은 기존의 전답에 대한 검지를 취소하도록 출원하기로 결의했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약속을 어기고 기존 전답까지 측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관리소에 신고했다. 그러나 지방행정관은 태연하게 거짓말은 세상의 보물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대답을 하며 상대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 어떻게든 새로 개간한 전답만 검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히다 지방 농민들의 간절한 소원이며 다짐이었다. 모두가 필사적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책을 강구했다. 검지하러 온 검지 담당관에게 출원하는 등 온갖 연고를 동원하여 검지 중지를 막부에게 타놓고자 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게다가 그 움직임을 알게 된 지방행정관은 막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으며 관여한 자는 감정관리소, 재정과 소송 등을 다루는 기구에 소환되었고 작당하여 억지로 호소했다는 이유로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했다. 바로 이 무렵 막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에 따른 정치와 경제면의 모순이 드러나 각지에서 백성들의 봉기가 줄을 이었다. 그 때문에 막부에서는 단체로 몰려와 호소하는 것을 엄금하고 단속을 강화했던 것이다. 또한 직소를 행한 경우에도 사형 등의 엄벌에 처했다. 그러나 히다의 농민들은 이런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막부에 탄원했다. 히다 3군에 있는 마을 대표 20여 명이 야밤을 틈타 몰래 에도로 들어갔다. 막부의 요인에게 검지 중단을 직소하기 위해서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들을 돌봐주기로 약속했다. 또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도 결코 그들이 개죽음을 당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굳은 맹세를 하고 그들을 에도로 보냈다. 에도에 숨어있던 농민들은 탄원할 기회를 노렸다. 1773년 7월 드디어 마키가호라 마을의 젠주로 등 6명이 성으로 들어가던 정무 담당 최고 책임자인 마스다이라 다케치카의 행렬 가마에 뛰어들어 탄원서장을 건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한편 마에바라 마을의 도에몬 일행도 감정관리인 마스다이랑 다다사토의 저택에 탄원서를 가지고 직소했다가 체포되었다.
그래도 농민들은 호소한 내용이 막부에 전달된 사실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다.